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들을 위한 진짜 공익방송 TV민생연구소입니다. 방금 전에도 광고 보신 것처럼 재난긴급지원금 정말 절실하죠. 다행히 정부, 여당, 또 야당까지 합심을 해서 이제 국민 100%에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신속한 긴급지원금이 나간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방정부는 추가로 긴급지원금을 여러 개 주고 있으니까 반드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양쪽 다에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실 것을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장님, 네. 수장님은 우체국 자주 가세요? 우체국 매우 좋아합니다. 어떨 때 가세요? 우체국에 편지 붙이러 가고, 책 붙이러 가고, 소포 붙이러 가고, 등기 붙이러 가고, 적금 들러 가고, 예금 들러 가고, 보험도 들러 갑니다. 우체국 매니아죠. 우체국에서 알뜰폰도 판 적도 있고요. 맞아요. 이번에 또 마스크 또 배부하는 마스크도 데고 또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굉장히 팔았죠. 큰 역할을 그 해줬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편의성, 공공성을 생각하면 우체국이란 곳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지나가다 보면 망원 우체국 사거리, 여기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동네 망원 우체국이 정말 딱 주민들에게 정말 사랑방 같은 곳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망원 우체국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우리 TV 민생연구소 진행하면서 오다 보면 망우체국 사거리를 지나는데요. 망우체국도 보였고. 그러니까요. 그런 곳이 최근에 없어진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없어진 건가요? 네. 아니,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소중한 공간이. 우체국이 굉장히 중요한 공공기관인데 우체국 위탁 택배 노동자들에게 갑질하고 환불을 해서 제가 계속 방송한 적도 있는데 이제 주민들에게까지 혹시 갑질 횡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우체국이 이렇게 함부로 없어도 되는 게 아닐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연인지 저희가 그 뒷얘기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정의당 오연주 대변인 그리고 망원 우체국 지키기 주민 모임의 김민석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마포구 주민들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망원 우체국도 오연주 대변인 우리 방송하다 보면 현수막 많이 봤는데요. 최근에 이 지역에서 출마하셨던 분? 네, 최근까지는 마포 지역구 후보 정의당 후보 출마자였고요. 네. 지금은 정의당 대변인 맡고 있는 오연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중앙정치 활동 나면서 이 동네 사니까 망원 우체국 문제에 관심도 가지게 되신 거네,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예, 당연히 그러셔야죠. 김인석 대표님도 어떻게 망원 우체국을 이렇게 또 사랑하게 되셨어요? 네, 저는 대학 입학하고 나서 3년 동안 마포 서교동에서 살았는데요. 여기서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망원 우체국 많이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동네를 살아다 보면 우리가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 망원 우체국 다 좋아하는 수밖에 없는 동네인데 근데 여기가 없어졌다면 분명히 우리가 예상컨대 무슨 적자라든지 이런 걸 텐데요. 비효율성. 근데 그 정도로 적자 나면 이용객이 작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우체국 사거리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 번화가인데 나름. 맞아요. 왜 그런 거죠? 네, 하루 평균 400명 정도 이용객이 있다고 400 했고요. 명이나. 네. 그리고 제가 우체국에 갈 때마다도 문이 닫기 직전까지 한 2,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야. 네. 그런데 문을 닫았다. 이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분들은 이 망원 우체국 없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사실상 망원 우체국 폐국 소식을 2월 달에 그 우체국 앞에 플랜카드 현수막이 붙은 걸 보고 우체국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굉장히 놀라면서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2월 달에 네. 오늘이 이번이 4월인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 굉장히 걱정도 많고 오히려 공공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던 이때 네. 정말 전격적으로 없애버린 거네요. 네. 그걸 행정 절차를 위반한 건 아닌가 어떤가요? 행정 절차법 위반 소지가 일정 부분 있다라는 그 전문가의 답변은 들었는데요. 보통은 생각하기에 행정 예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체국 폐국을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폐국을 결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폐국은 결정되어 있고 형식상으로 행정 예고 절차를 하는 방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이 아무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위탁택배 노동자들에도 굉장히 함부로 해가지고 제가 방송 몇 번 했고 오늘 5월 1일 날 그분들이 집회도 하시더라고요. 위탁택배 노동자들이 노동절날. 근데 그 유명한 우체국도 이렇게 쉽게 없앨 수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문이 드네요. 이렇게 주민들의 애정하는 우체국이 일방적으로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없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3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망원 우체국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공기관인데 어떤 적자라든지 그리고 망원 우체국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것에 되게 큰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여기 살리라고 했지. 우리 저기 관리장님한테랑 다.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 게. 아, 너무 아쉬워. 진짜로 가깝게 있는데. 너무 아쉽지. 이게 뭐예요? 이게 시민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불평만 가중시키고 재고할 수 있으면 다시 재고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편지급국으로 바뀌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변화가 이제 금융 서비스를 창구에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ATM 기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보통 금융 거래할 때 ATM 기계로 할 수 있는 것들만 할 수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도와드리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서비스 질이 좀 금융 부분에서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까지만 일합니다. 네. 서면까지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 도로로 쭉 올라요. 한강변 쪽으로. 네. 한 어머니 걸음으로 15분 정도 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장 지나서 좀 더 많이. 세금도 다 낼 수 있고. 기계에서는 낼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카운터에 금융은 없어요. 네. 체급국이라고 사실 간판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체국이 이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가는데 여기 조금 가니까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금융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진짜 자녀분들하고 같이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들고 우체국에 와서 그래도 관공서라고 방문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고 다른 문턱보다는 그래도 우체국이 좀 낫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또 어머님 같아요, 사실. 고객님이 다 저희 어머님 같아요. 한 15년? 그러면 이 우체국을 15년 동안 계속 이용하셨겠네요. 그렇지. 여기 이전하신다는 소식 듣고 좀 어떠셨어요? 안 했으면 하고 서명도 하고 다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 나같이 잘 모르면 다 적어주고 돈도 알아서 빼주고 지금은 신형이라 잘 모르대. 눈물이 날라 해, 그잖아. 눈물 날라고 하세요? 응, 진짜로. 주로 어떤 업무 하셨어요? 여기? 그냥 미국에 택배 붙이고 돈 찾고 빼고 이지 뭐 우유 노인네고 그 뺀 더 있는가. 좀 안 갔으면 좋겠어, 진짜로.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묻고 싶어요. 재정적인 문제로 아니 우체국 같은 경우는 다른 거랑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서 같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인가가 사라질 때 만약에 그것이 납득할 수 있으면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런 것에 제가 설득당할 것 같은데 돈이라는 문제로 접근을 하면 이번의 결정처럼 민영화하고 우편 취급국으로 위탁하고 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공공기관이 선택할 방향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큰 거예요. 우체국 폐국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폐국되는 국도 생기고 또 새로운 신도시나 이런 부분에는 신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폐국 신설은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재배치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그 창구망의 합리적인 운영 방향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취급국 전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망원동 우체국은 국가가 직접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투자국이 아니고 임차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서 폐국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바로 그 자리가 다른 분한테 임대가 나가버렸어요. 행정 절차 거치고 주민들 의견 거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이동 약자들에 대한 고려, 주민들 편의에 대한 고려는 얼마나 있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결정하고 수정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진행했던 부분을 짚는 일이 필요하고 이후에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것에 같이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영수지의 관점에서 많이들 바라보지만은 이제 우체국은 국민들을 있는 거니까 가까이 있어야 이제 이런 보편적인 서비스를 누리는데 편리한데 당장 지금도 보면은 우체국이 없어진다니까는 이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되게 불편해하세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접근성이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힘들고 하니까 그런 관점을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주로 무관리 건강하세요, 여사님들.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다음에 또 좋은데. 네. 이게 초등학생이 그려준 이 폐국에 대한 아쉬움을 담은 그림이에요. 또 이 대학생들, 요새 대학생들 힘든데 아마 이제 저희 우체국 폐국의 어떤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우체국도 30년인데 그동안 주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구나. 함께했던 많은 계절은 비록 여기에서 끝이 난다 해도 우리 동네 일처럼 가슴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희 동네에서도 우체국이 없어지고 막 어디로 구석지로 막 가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지금 오연주 대변인님, 지금 방송에서도 보면 직원들조차도 반대하고 아쉬워하는데 이미 결정해놓고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의견 수렴만 한다. 이건 약간 형식적으로 합법이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위법 아닐까요? 저는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앞서 보신 것처럼 30년 동안 운영해왔던 망원 우체국을 이미 폐국은 결정해놓고 폐국은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임차국이었기 때문에 세입자 모집까지 끝내놓고 그 다음에 행정예고를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굉장히 거칠애식의 행정예고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예고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 의견은 그 뒤에 수렴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뭐 그 이후에 우편 취급국 수탁자를 모집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 것 자체가 행정 절차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잘못된 행정을 끝까지 밝혀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주민분들이 이 아쉬워하는 이 모습이 너무 이렇게 또 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주민분들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이렇게 폐국 소식이 전해졌을 때? 너무 황당해하셨죠. 저희가 그 폐국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5,000분이나 서명을 하셨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게 망원동 주민이 총 5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10%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서명운동을 진행할 때마다 다들 오셔가지고 도대체 왜 없어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요. 근데 이 우체국이 망원 우체국이 그냥 단순한 우체국이 아니라 그 우체국 사거리라는 그 지명에서 나타나듯이 그 랜드마크처럼 자리를 잡은 곳인데 이렇게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체국에서 그 라돈 침대 수거도 옛날에 했었고 맞아요. 네. 또 이번에 마스크 배부도 우체국에서 했잖아요. 네. 그렇듯이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좀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게 또 망원 우체국만의 일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일 수 있으니까 더 마음이 무겁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오현주 대표님, 이게 근데 우리 마포가 예전부터 망원시장 살리기, 뭐 대형마트 저지운동, 성미산 살리기 유명한 곳이잖아요. 주민들의 반대 운동도 굉장히 거세고 역동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제 6월 27일부터 약 3일간 SNS 통해서 그 망원 우체국 폐국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수막 신청을 받았는데요. 무려 108명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 현수막을 작게 제작을 해가지고 10,000원을 받고 제작을 해서 이렇게 그 망원역부터 우체국 넘어 마포구청역까지 쭉 거는 방식의 활동을 했고 그만큼 주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렇게 현수막 게시를 해주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주민들께서는 그냥 아쉬워하고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선 건데 그러면 공공기관 좀 신중하게 결정하고 뭐 연기해서 조금 더 논의해도 될 것 같은데 전격적으로 해버린 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편 취급국으로 옮겼다가 아까도 방송에 나왔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나간 거? 그 다음에 이미 결정해놓고 공고까지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김민석 간사님? 네, 지금 망원동 우체국이 있던 곳에서 골목 쪽으로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망원 우체국이 되게 번화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좀 찾기 힘들어하시고 그런 것이 좀 있고요. 또 우편 취급국이라는 게 우편 업무만 하고 다른 금융 업무, 보험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사회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이 피해를 많이 입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저희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았을 때는 그 우편 취급국이 점포가 되게 작아요. 맞아요. 눈에 잘 안 띌 정도로 작아요. 대기줄이 길죠. 계속 구석진 곳에 있고. 네, 그래서 창구에서 계신 인력 그 노동자분들도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대기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걸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체국에서는 사실 이 금융 업무도 참 많이 보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 이 금융 업무를 굉장히 우체국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근데 이 직원을 줄이고 ATM 기기로 금융 업무를 보게 한다. 이러면 주민들 반발이 꽤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담당자분한테 가장 많이 들어간 질문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담당자분은 뭐 은행 업무를 안 해도 ATM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만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아, ATM기에 맡기겠다. 근데 그만큼 노동자들 일자리도 줄어들 것 같고 어르신들의 불편함 가중될 것 같은데 오현주 대변인 뭐 그래서 주민 설명에서 약간 뭐 비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주민들은 지적하셨어요?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께서 많이 참석을 못했고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주민들만 참석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주민들께서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일방적인 폐국 결정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 당시 우정사업본부에서 참여한 국장님께 바로 말씀드렸어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달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임차국 임대해 주신 분한테 가서 사정을 설명드리고 다시 되돌려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참 뭔가를 아쉽습니다. 이미 결정해 놓고 그냥 줄여나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정예고 이 절차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결과를 보고 한 번 더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좋은 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우정사업본부의 창구망 합리화 사업의 첫 번째 대상이 된 이 망원 우체국.
이 망원 우체국의 폐국에 이어서 경인 지역의 상황도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4년간 110개 우체국을 폐국하게 되는데요. 금년에만 28개 우체국을 폐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체국 주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에요. 주민들 거란 말이죠. 전국적으로 약 한 677개 우체국을 폐국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우리 경인 지역본부는 4년간 110개 우체국을 폐국하게 되는데요. 금년에만 28개 우체국을 폐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적자가 나서 이렇게 폐국한다고 하는데 제가 1991년도에 들어왔지만 언제나 적자였어요. 적자 규모가 커진 것도 원인이 우편 창구, 금융 창구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은 인력을 차지하고 있는 집배 쪽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택배 분야 쪽에서 한 5년 동안 3,000명 이상이 늘었어요. 그 비용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토요일 택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토요일 택배를 하기 위해서 약 한 600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체국 폐국은 저희들 1년에 지금 171개국인데 그거 폐국하면 실제적으로 한 200억 정도에 절감된다고 그래요. 어떤 게 나은 건지 실은 명확하냐 거예요, 실은. 많은 부분의 어떤 사업비, 인건비를 우체국에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평택 본정이나 파주 웅담이나 외곽에서 보면 하나 폐국이 되면 거리가 7km, 10km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차 운전하기도 어렵고 실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옆에 보조자가 있지 않고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우편 취급국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현재 우편물 감소 추세를 보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요. 우정사업본부장이 제가 회의 갔을 때 그랬어요. 이 680개 우체국 다 없애면 우정사업본부 경영이익이 해결되는 거냐? 절대 아니랍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우체국 폐국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전산화되고 통합하고 하는 방법들을 먼저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상계기관 조직을 좀 슬림화하고 그리고 나서 정 안 된다면 현장의 우체국을 폐국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것도 단계적으로 정말 면밀한 검토,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체국 주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에요. 주민들 거란 말이죠. 국민들 거니까 국민들 거를 갖다가 폐국하는 거는 국민들께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네, 전국의 우체국 상황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조 경인지역 강삼식 본부장님,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전국 우편지부 이중원 지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국민들 위해서 애써주시는 두 분 감사합니다. 먼저 강 본부장님 방금 방송에서도 이제 1인 샤하는 거 농성하는 거 나와서 여쭤볼게요. 창구막 합리화 사업, 우정사업본부. 이거 말이 합리화지 우체국 그냥 없애고 축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동네도 없어졌거든요. 예, 6급 이하 직영 우체국 1352곳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677곳을 폐국 예정입니다. 절반인가요? 6급 이하라는 말은 어떤 취지예요? 6급 이하는 실은 동네 우체국에서 실제적으로 우편과 금융 보험을 실시하는 우체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보는 우체국이 앞으로 절반이 지금 없어질 예정이나 이미 없어지고 있고. 근데 소장님도 아까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저희 동네도 없어졌어요. 정말. 근데 저는 이런 사정이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얼마나 적자길래 이렇게 절반 이상씩이나 이렇게 폐국을 한다고 얘기하는지 궁금해요, 지부장님. 예. 우정사업본부는 크게 우편과 예금 보험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네. 각각 특별 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 우편 사업에서 적자가 1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2011년도에 4,439억 원에서 2019년도는 1,115억 원으로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우체국 예금과 보험 분야에서는 흑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우체국 예금만 보더라도 2019년 2,950억 원으로 우편 사업 적자 금액을 보전하고도 여유가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흑자. 예. 네, 우편 사업은 지금 적자인데 예. 나머지 예금과 보험 분야에서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지금 흑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우정사업본부 적자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부 자료에 의하면 우편 경영 수지 적자만 1,115억 원이 맞고요. 나머지 예금에서 2,950억 원, 보험에서 4,720억 원 흑자이며 총괄적으로 해도 6,565억이 흑자입니다. 그렇군요. 와, 6,560억이나 흑자. 일단 우리 국민들은 사실 우편 분야에서 적자는 또 흔히들 말하는 착한 적자. 만약 그게 흑자면 국민들 우편 요금을 엄청 올려받겠다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우체국 중에서 우편 취급국을 전환한다는 것은 흑자인 예금보험은 창구 없이 자동화시키고, 그러니까 거기서 흑자를 더 내고, 그다음에 우편 취급만 한다는 건데, 거기에 또 인건비라든지 뭘 줄여가지고 거기서도 적자를 줄인다는 거니까 이러면 6,560 흑자를 더 늘리겠다는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기업이 아닌데 이중원 지부장님 어떻습니까?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 예, 맞습니다. 이제 우편 사업의 적자를 우체국 통폐합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예금 보험의 흑자 또한 전국적인 우체국 물류 인프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체국 폐국은 오히려 금융 수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적자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이제 우리 우체국 가는 김에 그러면서 금융도 하고 보험도 하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맞아요. 그랬고요. 제가 우체국 보험을 이렇게 적금식 보험 5년간 세 번이나 15년간 해봐서 알거든요. 이율도 괜찮았거든요. 굉장히 아쉬운데. 그럼 본부장님,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 취급국을 한다는 것은 이제 금융 부분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우체국에, 우편 업무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우편 취급주로 축소하고 우체국 없어지면 거기서 일하던 많은 우리 국민들 일자리, 우정본부 노동자들 일자리, 공무원들 일자리 줄어든다는 건데 이분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직원들 지금? 예, 우정사업부는 2020년에 실은 약 242억 원 절감을 예상하고 있지만 242억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정노조와 약속한 집배원 토요 휴무를 위해서 추가로 비용은 한 600억만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3,000명 이상 늘어난 집배 분야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에 비하면 너무나 작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하는 감소 인원을 대체해서 폐국 창구 직원들을 인근 지역 우체국에 재배치한다는 입장인데 이건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이라 젊은 양질의 일자리 사라지고 최저임금 받는 나쁜 일자리만 양산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젊은이들의 지금 취업이 안 돼서 너무나도 국가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급수의 창구 직원들이 이렇게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 우려가 드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네. 지적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조금만 더 덧붙여서 얘기해 주신다면. 지금 이제 행정직 그 현업 공무원 2천여 명 예. 감축 계획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또 심각한 거 한 가지는 이제 우체국 폐국이 강행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이제 그 금융 경비나 미화, 그다음에 기술원 등 그 시설 관리 분야 이분들은 다 비정규직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분 비정규직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을 포함한 이제 구조 조정이 예상된다고 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 공공운수 노조 전국 우편지부가 그 비정규직 분들의 노동조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강상석 본부장님 쪽도 투쟁을 전개하고 계시고 비정규직 지부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저는 맞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급감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이런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의견이고 문재인 대통령 맨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우체국은 지금 2,000명을 줄인다는 거네요. 아, 참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우체국을 없앤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좀 생각만 해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님이 직접 알아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24일이죠. 서울시 망원 우체국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올해 전국 약 200여 개의 우체국이 민영화 내지는 통폐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와 봤습니다.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우체국 중에 하나, 경기도 시흥 우체국 월곶동 출장소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요,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우체국.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와서 접수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체국 업무 중에서 금융 업무를 제외한 우편 접수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 여기 출장소 이용하나요? 요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월요일이 아무래도 제일 사람들이 많거든요. 월요일이?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100분 좀 넘으시고 평일에는 그보다 조금 더 못하고. 지역 주민분들이 우편 서비스가 필요하다, 우체국을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체국에서 설치 기준에 안 돼서 우체국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시의회 후보님이 우체국을 설치를 하겠다 하고 공약으로 내걸고 그분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도 또 지원을 해주셔서 우체국 사무 공간도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시고 지역 주민이 이제 요구를 해서 우체국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셔서 우체국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이스한 민관 협치네요, 이거.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네. 어떻게 된 건지 잠깐 설명 부탁드려요. 저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그 우편 소지 악화를 이제 이유로 해서 각 청마다 폐국을 하라고 목표를 내려줬는데요. 저희 시흥 월곶동 출장소는 무상 임차국사다 보니까
그 대상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만들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이 사라지는 것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경영 수지를 좀 개선해 나가겠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그게 지역 주민한테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정책적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라질 수도 있는 시흥동 우체국 월곡동 출장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너무 안 되죠. 주민들은 안 좋아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또 이따가 볼 일도 보고 그러고 가는데. 지금 너무 편하고 여기 올 때마다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그거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래요. 올 곳에 우체국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체국 없을 때 제가 알지 못해가지고 안산하고 신천을 다니면서 우체국 이용했는데 왕복 왔다 갔다 하면 3시간도 더 소요되잖아요. 그럼 여기 사람들이 뭐 불편해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여기가 사라지면은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우체국을 가야 돼요? 그렇죠. 왕복이 3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거기서 볼일 봐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네요. 자가 있는 차 있는 사람은 그냥 타고 가면은 그래도 왕복 한 1시간 이상씩 걸려요. 자동차로 가장 빠른 길로 왔는데요. 10분이 넘게 걸렸어요.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자가용 없으신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탁상 행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잖아요. 맞아요. 인구가 더 많이 생기는데 이거 있던 이 출장소마저 이거 폐쇄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불편하게 이제 우체국을 멀리까지 찾아다녀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정 서비스 자체가 보편적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그걸 약속을 지켜주지 못한 것, 이제 우체국이 지역 주민의 마음에서 사라질까봐 참 그런 점에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편물이 감소하여 매출이 떨어졌다. 즉 적자다. 이것이 우체국의 규모를 축소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논리인데요. 마냥 이 논리를 따르기만 하면은요,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우편 서비스가 후퇴하는 이른바 부작용이 생깁니다. 폐지, 폐국 논의 이전에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튼 직원 선생님들도 나서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안타까워하고 주민들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반대하는데 이런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거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없어지면 안 될 주민들이 반발이 예상되는 지역, 시흥 월곡뿐만이 아니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평택 본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체국이 없어 불편하신 주민들이 기부 체납을 해서 우체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체국을 주민들은 국가하고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폐국시 약 4 내지 7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반발이 심합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월곡도 제가 직접 해보니까 10분 이상 승용차가 있어야만이 인근으로 갔고 어떤 분은 3시간 걸려서 다녔다는 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요, 이것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릉도는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지부장님, 이 폐국 대상 리스트에 울릉 저동 우체국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어떤가요? 예. 그 울릉도 저동 우체국의 경우는 폐국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의 이 강력한 또 반발로 해서 이제 경북지방 우정청장 긴급 면담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 외에 이제 군산에서도 지금 4개국이 폐국 대상에 오르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우정사업본부랑 지방우정청, 과기부에 이렇게 또 폐국 반대 건의안을 전달한 상태고요. 이 외에도 여수, 순천 그리고 인천 이런 등지에서 주민과 그다음에 의회, 노조가 또 반발하고 관련한 입장을 이렇게 냈거나 전달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하네. 전국에서 지금 우체국이 없어지려게 놓여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없앤다고 한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지금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강력 반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창구망 합리화 사업 본부장님, 지금 이 지방우정청의 추진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우정사업본부는 동네 우체국 50% 폐국이라는 목표를 일방적으로 지방우청에 통보를 하고 있고요. 지방우정청 또한 총괄 우체국의 폐국 대상국의 순위를 정해서 일방적으로 보고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4급 승진 시 성과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동네 우체국을 많이 폐국하면 승진시켜줬다고 하게 수 있습니다. 성과제로? 예. 각 지방우정청에서 이러다 보니 경쟁적으로 동네 우체국 폐국에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경인지방청 우정청은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들의 입장보다는 경영 수지나 매출 기준, 이 28개 동네 우체국을 폐국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는 우체국은 국민이 주인이며 폐국의 전치는 국민이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주민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공약에도 없었을 것이고 이번 총선에서도 오히려 늘린다는 공약이었지 줄인다는 공약은 제가 못 봤거든요. 이종원 지부장님은 지금 그 신란이랑 혹시 어디서 주로 근무하고 계세요? 위원장님은요? 저는 동서울 우편 집중국에 동서울 우편 집중. 저희들도 저번에 한번 갔었는데 우편 택배 노동자들 때문에. 근데 잠깐 방금 망원우체국도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폐지돼서 문제가 됐고 지금 강 본부장님이 50%나 지금 폐지할 계획을 일방적으로 해놨다는데 어떻게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가소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전형적인 탁상 행정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우체국 폐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2년 임기제거든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금 총괄하는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2년제 임기제. 그러다 보니까 2년 임기제 그 수장이 가장 쉽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조정 방법이란 것입니다. 네. 또 우정사업본부라는 전체 조직을 또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되는데 2년 본부장으로서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우체국 폐국 같은 좀 극약 처방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래 맞아 이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지라고 이게 다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생방송인지라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부장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짧게 해주시면,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주민들은 언론에서 보면 우정사업본부가 적자다. 이렇게 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 적자인가 보다. 적자에서 어느 정도는 폐국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 바라보면 원래 우정사업본부는 우편과 금융과 보험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실제적으로 우편, 금융, 보험이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께서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우편 공공성을 좀 원칙으로 하는 그 입장이 좀 분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체국 폐국이 아닌 타당한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 연관해서 오히려 고위직 감축이나 지방청 통폐합이나 또는 행정직, 우정직 합리적 인력 운용 방안 등 그 타당성 조사에 기초해서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이 이제 제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한 이제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현실 우편 사업의 특성상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마인드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현실에서는 이제 일반 회계 전용을 통한 적자 보전 또는 우체국 예금 특별 회계를 전용하는 방안 등
충분히 네. 대안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우리 이 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흑자 사업 부분에서 우편사업의 적자를 일부 보존해주, 지원해주면 우리 국민들도 좋고 우체국도 큰 문제는 없게 운영된다는 제가 여러 전문가들의 보고를 봤거든요. 이 문제는 청와대 또 정부 여당이 직접 나서서 이 우정사업본부에 뭔가 잘못된 방향에 대한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TV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